거래소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아침부터. 그래서 일단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그리고 과거 이력을 보시면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거는 거의 금융위기 수준에서만 발동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장 종료 직전인데 코스닥이 거의 8% 이상 하락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사이드카도 내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금융위기라고 불러도 될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소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아침부터. 그래서 일단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그리고 과거 이력을 보시면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거는 거의 금융위기 수준에서만 발동을 했었습니다. 특히 매도 사이드카는 08년에 12번, 그 다음에 2020년에 4번 정도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20년 전에는 11년, 이때가 유로존 재정위기였거든요. 유로존 재정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브렉시트니 뭐니 이런 게 연말에 한번 있으면서 엄청난 그 사이드카가 있었고, 그게 20년에 있고 나서 3년 동안 없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오늘이 그래서 금융위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거는 이번 달 바로 직전까지 7월까지 부동산은 또 초강세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금융시장 얘기를 할 건 아니고 부동산이 초강세였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을 이번 8월 15일 전까지 낸다고 이렇게 말을 한 상황에서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 중에는 시장 전문가들 불러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공급 위주 대책을 낸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이제 완전히 180도 그 금융시장은 달라졌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부동산은 늘 시차를 두고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한 강세장의 분위기를 이끌어서 갔는데, 부동산도 앞으로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대책이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은 그 수요하고 선호, 이 둘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호라는 거는 그냥 집이 필요한 상태를 말을 하고, 그리고 수요라는 거는 선호에다가, 여기 선호에다가 이제 구매력이 있는 거를 말하거든요. 결국 수요라는 말에는 이제 돈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강세라는 거는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이 돈을 버는 경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종합소득에서의 경상소득, 그러니까 소득, 제 연봉이 올라갔건 뭘 했건 이제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대출. 이거는 금융기관 차입만이 과거에는 대출이었는데 요즘에는 가족은행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집을 사시는 분이 요즘 많아졌고요. 마지막이 자산 처분인데,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같은 그런 자산이 강세로 가면 갈수록 그런 자산 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그런 소득이고, 이런 건 약간 비경상적입니다. 경상적이라는 거는 이제 반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종합소득은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고요. 비경상소득은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분류과세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비경상적이라는 거는 자산시장이라는 걸 처분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그 소득세율을 적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주요 구매력이 높아지는 꼭지가 되는 겁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는 경상적인 소득이 늘어나는 거고, 이거는 GDP 증가를 포함해서 국내 주요 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나 배터리, 이게 아니면 자동차, 이런 형태의 산업들이 잘 될 때, 그 성장기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 경기는 17년에 크게 한번 왔었고, 20년, 21년에도 크게 한번 왔었고, 그리고 23, 4년에, 특히 23년, 4년에도 크게 한번 왔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랑 서울 주택시장이랑 잘 생각해 보시면은 반도체 경기를 탄다는 거 정도는 이제 다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게 GDP가 좋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인데, 대출은 소득에 기반해서 동반 증가하거나 감소, 대출은 결국 이게 증폭시키는 그 영향이 있거든요. 대출 한도가 소득에 기반해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는 게 빨라지면은 대출도 적극적으로 받고, 그러면서 대출 증가세가 나오면서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소득이 위축되면은 대출도 감소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소득은
이건 정말 자산시장이랑 연계가 되어 있고요.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은 처분소득 증가해서 구매력이 상승하고, 그래서 서울 주택지수를 그려보면은 제가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상관성 자체는 높게 나옵니다. 상관성 자체는 미국 주식, 미국 지수나 이제 코인 가격이랑 비트코인 가격이랑 정말 높은 상관성이 보여요. 근데 뭐 제가 암호화폐 회사에 다니면서도 느꼈는데, 이런 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때 조금 지르면서 사는 경향이 있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근본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 수요라는 말 자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고, 이 세 가지가 좋았을 때 시장의 수요 강세가 나오면서 가격이 이제 강세로 간다. 그게 부동산의 기본 메커니즘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전에 그 부동산 시장은 올해 5월 전까지는 뭐 강세나 약세 등 다양한 의견이 좀 혼재된 장이었고요. 뭐 그래서 쏠림이 좀 없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 가격이 올해 3월 말부터 크게 상승했고, 그 다음에 아마 4월부터 서울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5월 중순부터는 악재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제 안도 랠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5월 중순에는 이 안도 랠리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막 급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으로 수익이 크게 나신 분도 많고, 미국 주식으로 난 사람도 많고, 뭐 주변에 엔비디아 안 갖고 있다는 사람을 뭐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들 이런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뭐 코인 가격도 그때부터 크게 올랐기 때문에 처분 소득이 진짜 크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현 정부 여당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완화 대책을 썼죠. 그리고 야당은 노선을 알 수 없었는데 올해 5월에 뭐 원내대표들이 발언하면서 180도 완화로 턴을 했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는 이제 악재가 없고 억제기도 없고 그냥 완화로만 간다 이러면서 5월 중순부터 안도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5월달 초순에 제가 유튜브에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썼는데, 하반기 주택가격은 경기나 금리, 미국 대선부터 너무나 굵직한 이벤트가 많아서 한국도 PF 정리가 연말까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많다. 그래서 특히 22대 국회 스타일 파악이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높은 것 같다. 그래서 1Q 강세, 2Q 혼조세, 하반기는 변동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22년 5월 초 커뮤니티고, 이거는 야당에서 어떤 말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야당에서 5월 8일, 5월 10일 사이에 엄청난 완화적인 스탠스를 하니까 그때 한 1, 2주 이제 고민을 하고 나서 다시 글을 썼는데 이런 거였어요. 5월 민주당이 종부세 발언 이후에 이게 2달 전 시장이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 정부 스탠스 상에서는 전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 뷰가 매매가는 전세 곱하기 멀티플이니까 전세 강세로 매매 강세 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뷰를 바꿨죠. 바꾸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채널 보시는, 우리 최부심 채널 보시는 분도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바이콜 하는 거 아니냐, 부동산 사라 이런 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때 글을 쓴 거를, 이건 사실은 정반대로 나는 이제 매도 콜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단기 강세로 올라갈 것 같은데 단기 강세로 오를 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그래서 2달 동안 내내 주택 가격은 연말까지 강세일 것 같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정리해야 된다, 아니면 거래가 어렵다. 왜냐하면은 이 이후로 가게 됐을 때는 거래 위축이 오고 부동산은 회전율 자체가 작기 때문에 팔고 싶은 가격에 못 파는 자산이다. 그래서 누가 따라붙어 줄 때 파는 게 제일 잘 파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위축된 거래 속에서는 탈출이 안 되니까 끌어안아야 될 가능성이 있고, 그냥 이제 정리하는 게 어떠냐 이런 콜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국 부동산도 자산 시장이 이렇게 위축을 받은 상황에서는 시차를 두고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에서의 핵심 논리는 작년에 냈던 그 아파트 이 가격 오면 사라. 여기에 이제 매매 가격은 전세 곱하기 멀티플 요게 있고요. 뭐 네프코인도 계속 이걸 올리고 있는데, 매매는 전세 곱하기 멀티플인데 전세는 월세를 금리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세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 임대차 수급 요인상에서 비아파트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아파트 전월세가 상승한 게 좀 크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 기피발 아파트 전월세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좀 크게 올랐고 금리도 내렸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이 확실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주로 이거는 근데 6억 원 혹은 9억 원 이하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이게 종료되는 시점이 올해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저도 이런 비아파트 기피발 전세 강세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눈치채기 시작한 거는 한 4, 5월 돼서부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 그 다음에 국토부가 월간 발표하는 데이터를 보면은 비아파트 쪽 데이터들이 사실상 거의 월세화가 돼버려요. 원래 50%대 월세인데 70%로 갔고, 아시겠지만 제가 네프코인도 글 써놨는데 서울은 비아파트가 52%나 되는 그런 주택 환경이거든요. 400만 채, 200만 채가 비아파트인데 200만 채의 절반 이상 60%고 임대고, 그 임대 20%포인트가 전세에서 월세로 갔으면은 24만 호가 변한 거거든요. 24만 호가 변한 거기 때문에 엄청난 그 전세 강세 요인이 오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이런 생각 하니까 올해 말 정도 되면은 22년 말부터 24년까지 이제 한 2년 정도 되면은 비아파트 거래가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올해 말에는 어느 정도 그 안정화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한켠으로 이제 머리가 아팠던 거는 자산 시장이 계속 강세였기 때문에, 제 7월 들어서 특히 느꼈던 거는 비아파트 기피발 전세 강세는 올해 말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세가 안정이 있을 것 같지만 그거는 6억 9억대 주택들이 안정화될 것 같은데, 현재 시세 강세는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용산이죠, 용산이 나서서 부동산 대책을 낸다고 하는 거는 강남 3구 마용성 같은 그런 하이엔드, 그러니까 초고가 아파트들 강세 때문에 대책 내는 건데, 그거는 비아파트 기피발 전세 강세가 아니라 처분 소득이 늘어난 수요 강세일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주식이 됐던 한국 주식이 됐던 암호화폐가 됐던 이런 자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가 돼야지 이런 초과 수요 강세에 따른 안정세가 이제, 그러니까 초과 수요 강세에 따른 그런 강세장이 좀 끝나게 되는 건데,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7월 말부터 AI 테마 붐 이런 게 이제 거품이 조금 꺼지기 시작하더니 8월 들어서부터는 이제 급격한 자산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8월에 제 생각했을 때는 오늘을 기준으로 그 상당한 수요 위축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당한 수요 위축으로 인해 가지고 시차를 두고, 보통 과거를 보면 한 달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은 이제 9월 그런 지수들부터는 좀 다시 어느 정도 이런 급상승이 아니라 좀 다시 안정세로 가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말에 뭐 이런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있고, 또 PF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도 이제 금리를 좀 빠르게 내려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긴 있겠지만, 금리 인하보다 지금 2년 동안 더 컸던 거는 이제 전월세 미스매치 이런 게 정말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시장 강세 이런 게 정말 고급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줬으니까, 그런 거에 어느 정도 종결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좀 빠르게 안정화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뭐 계좌가 푸르딩딩 할 거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신용이나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이제 반대 매매가 플러스 2일 차에 나오니까 아마 이번 주 내내 어느 정도는 그런 반대 매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자산시장 조정이 있으면은 뭐 진짜 내가 주식 왜 하냐, 또 미국 주식이 202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많이 하셨는데,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4년간의 상승을 통해 가지고 확신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정도로 조정이 나오는 건 아마 다들 처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사이드카 자체가 4년 만에 오는 거고, 2020년 코로나 이전 사이드카는 11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때 애널리스트 2년차 때 유로존 재정 위기로 막 사이드카 맞는 거 보고 나서 그때 좀 충격 받았던 것 같고, 이제 그 기억이 조금 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 좀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급 하락이 있으면은 다시 또 자산이라는 건 또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여유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운 좋게 미리 대응을 하셨다면은 그건 진짜 잘하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다만 늘 그렇지만 자산 시장은 이렇게 항상 예측 불허의 장세로 펼쳐지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뭘 지르지는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